자, 유튜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튜브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유튜브에다가 아예 물어봐야 되나? 아무튼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지금 트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일본석입니다. 일본석이 권 제8 족중언 천황 중의 천황입니다. 족중언 천황 중의 천황 중의 천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의 천황이라 그러죠. 중의 천황. 자, 족중언 천황 타라시나가츠 히코노 스메라 미코토 중의 천황 치우 아이텐노. 자, 족중언 천황은 중의 천황이죠. 일본 무존 야마토 타케루노 미코토의 둘째 아들이다. 일본 무존은 지난번에 그 무슨 천황입니까? 무슨 천황이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씨, 잠깐만요. 지난번에 무슨 천황이었을까요? 아, 경행천황이었죠. 경행천황의 아들이고 성무천황의 아니다, 사촌이었나? 아니다, 형제였나?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형제면서 요 서쪽 지방하고 동쪽 지방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일본서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뭐 알 수 없죠.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일지라도 아마 그렇게 여기 그 실제 역사적인 업적이 서쪽 지방하고 동쪽 지방을 정복했다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내가 어디서 듣기로서는 야마토 정권이 대화 정권이 이제 북구주까지 넘어오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한 5, 6세기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족중언 천황은 일본 무전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 황후는 양도 입희명 후타지노 이리비메노 미코토라고 하며 활목입원 50현모 이쿠메 이리비코 이사치 천황의 딸이다. 이거는 수인 천황을 얘기합니다. 자, 천황은 모습이 단정하고 키가 열척이었다. 치조건 와카타라시코 천황 48년에 태자가 되었다. 그 치조건 천황이라는 거는 성무 천황입니다. 그 경행 천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양반의 삼촌입니다. 삼촌. 일본 무존의 아들이니까 일본 무존이 치조건 천황의 동생인가 형인가 그랬으니까. 자, 치조건 천황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이에 글을 세워 후사를 잇도록 했다. 60년에 천황이 죽었다. 이듬해 가을 9월 임진삭 정유 6일에 외국 야마토쿠니 협성 순열릉 사키노 타타나 미노 미사자키에 장사 지냈다. 그 협성 순열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능 위치인데 봅시다. 아유, 지명 많이도 찍었다, 그지? 협성 순열릉 여기랍니다. 여기 지금은 내량현 북부 지역입니다. 요 북쪽으로 하면 이제 경도가 나오고요. 그죠?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일단 지금도 능은 다 남아 있습니다. 자, 협성 순열릉에 장사 지냈다. 원년입니다. 자, 중인천황 원년 봄정월 경인삭 경자 11일에 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했다. 가을 9월 병술삭 1일에 모황후를 황태후로 높였다. 겨울 11월 을료삭 1일에 군신에게 짐이 아직 약관도 되기 전에 부왕이 이미 죽었다. 일본 무전이 죽은 거죠. 신령은 백조로 변하여 백조 이야기는 그 일본 무전 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경행천황 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백조로 변해가지고 쭉 날아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신령은 일본 무전의 영혼은 백조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모하는 마음은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바라건대 백조를 잡아서 능력의 연못에 기르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새를 보면서 그리운 정을 위로하고자 한다라고 명하였다. 곧 여러 나라에 명하여 여러 국에 명하여 백조를 바치도록 하였다. 자기 아빠가 백조로 변했다고 백조를 붙잡아서 기르겠답니다.
옛날에 사기에 정나라의 희공이었나? 백조길에다가 이제 망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윤 11월 을묘삭 무오 4일에 학이었나 그 사람은 월국 코시노쿠니의 백조 4마리를 월국이 백조 4마리를 바쳤다. 여기서 근데 월국이라는 게요. 뭘 의미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전국시대 때 여러분이 이제 월전, 월중, 월후 뭐 이런 지명들을 그러니까 전국시대 관심이 있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치고, 에치젠 뭐 이렇게 이러는데 요 지역이거든. 요 지역을 이제 월이라 그러는데 통합해서 월이라 그러는데 요 지역.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커서 그런지 아무튼 세 나라로 떼서 이제 그렇게 봉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여기 있는 나라가 여기 중앙에 있는 야마토한테 대화 정권한테 백조를 바쳤는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과연 그랬을까? 과연 정말? 제가 이제 백조를 바치라라고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이한테 얘기하면 박원순이 시발시발 거리겠지. 나한테 백조를 주겠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자, 새를 가지고 온 사인은 하인 같은 거겠죠. 신하 같은 거겠죠. 토도하 오지카하의 강변에서 묵었다. 토도하라는 거는 강 이름인데 어디 있더라? 토도하. 요게 이제 토도하랍니다. 지금도 우찌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토도하. 경도 남쪽이고 내량 북쪽입니다. 자, 이때 노발포 견별왕 아시카미노 카마미와케노 미코 와케노 미코가 그 백조를 보고 어디로 가져가는 백조입니까? 라고 물었다. 월인 코시노 히토가 월나라 사람이 천황이 부왕을 사모하여 일본 무전을 사모하여 가까이 두고 길들이려 하십니다. 이에 바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포견 벼랑이 월인에게 백조라도 구우면 흑조가 될 것이다. 뭐라고? 백조를 불에다 구우면 흑조가 될 거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강제로 백조를 빼앗아 가지고 가버렸다. 이에 월인이 와서 사정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천황은 포견벼랑이 천황에게 무례한 것을 미워해서 군사를 보내 주사를 하였다. 포견벼랑은 천황의 이모제이다. 이모제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가 다른 동생, 예, 다를 리자에다가 어미모자의 동생 제자네요. 이모제이다. 이때 다른 사람이 아버지는 하늘이다. 형은 또한 임금이다. 하늘을 우습게 알고 임금을 거슬면 어찌 주륙을 면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였다. 이해의 간지는 임신이다. 아무튼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친척 왕이었던 모양인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근데 깝치다가 죽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죠.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 자, 2년 봄 정월 갑인삭 갑자 11일에 기장조키존 오키 나카타라시 히메노 미코토를 황후로 세웠다. 이 앞서 숙부 언인 대형 히코 히토노 오호의 딸 대중희 오호 나카츠 히메를 맞이해서 비로 삼아 미판 황자 카고 사카노 미코와 이농 황자 오시쿠마노 미코를 낳았다. 그 다음에 네웅 전조 쿠쿠마타노 미야츠코의 선조인 대주주 오호 사카누시의 딸 제원 오토히메를 맞아 에옥 별황자 호무야 와케노 미코겠구나. 호무야 와케노 미코를 낳았다. 자, 2월 개미삭 무자 6일에 강록 춘우가에 갔다. 강록이라는 건 지명인데요. 지명인데 어디 있을까? 여기가 경도 북쪽이네, 그죠? 경도가 여기고요, 북쪽입니다. 강록이 여기랍니다. 자, 행궁을 세워 머물렀다. 이곳을 사반궁 케히노미야라고 한다. 사반궁도 여기, 네, 여기겠죠, 그죠? 지금도 아마 유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얘들은 희한하게 일본석이 나와 있는 곳엔 다 이제 신사든 뭐든 다 있더라고. 있기는 여기 뭐 지미는 그렇다 치고. 자, 이달에 담로 둔창 아하지노 미야케를 정하였다.
둔창이라는 거는 그 통치기구다라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담로라는 건 지명인데 여기 예, 요 섬을 그 담로도라고 부릅니다. 아와지다 그러죠. 근데 이것도 실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교적 그 경도에서 가까우니까 진짜로 이제 자기 땅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한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 자, 3월 개축삭 정묘 15일에 천황은 남국을 순수하였다. 여기서 남국이라는 거는 남해도를 의미하는 건데 일본어로 하면 이제 난카이도겠죠, 그죠? 요 지역 우리가 아는 사국 지역을 남해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 키 지역도 기 지역도 기국 지역도 마찬가지고 요걸 남해도라고 보통 얘기한다네요. 자, 이때 황후 및 백관들은 머무르게 하고 가마를 따르는 두선옷에 경대부라는 건 신하들이겠죠. 관인 수백 명을 데리고 가볍게 떠났다. 기국 키노쿤이 이르러 기국이라는 거는 여기 요 지역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줄쳐져 있는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이제 우리가 기국이라 그런답니다. 아주 율령 시대에도 기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덕륵진궁 토코로츠노미야에 머물렀다. 덕륵진궁. 네, 뭐 여기랍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랍니다. 지금은 이제 와카야마, 한자로 화가산이라 그러죠. 요 지역입니다.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리냐? 이때 웅습 구마소가 무반해서 조공하지 않았다. 전황은 이에 웅습국을 치려고 했다. 여기서 웅습이라는 거는 전에 지난번 이제 경인 천황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에는 크게 두 가지 이민족들이 있어요. 대화를 중심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이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는 서쪽에 있는 웅이라는 사람들이고요. 웅습이라 그러는데 구마소라 그러더라고요. 요 지역 구주 남부 지역에 사는 요 사람들을 이제 웅습이라 그러고 사실 근데 북부도 이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기 동쪽에 여기 동쪽에 넓게 분포해 살고 있던 우리가 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이 한자로 하면 하이고요. 일본어로 하면은 에미시라 부르는 사람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여기 지금 나오는 중해천왕기에서는 계속 이제 웅습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정권이 이제 구주 지역을 그러니까 구주 지역을 정말로 이제 통치 아래 넣은 게 5, 6세기까지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400년, 500년까지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서기 400년, 500년. 근데 요때는 그것보다 훨씬 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걸 진짜라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함. 나중에 기록을 끼워 맞춘 거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야기는 계속 들어보죠. 자, 이에 전황이 웅습을 치려했다. 그래서 덕륵진을 출발해 바로 배로 혈문 아나토로 나아갔다. 여기서 덕륵진이라는 건 뭐 요 지역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이제 나루겠죠, 그죠? 여기서 쭉쭉 지나가서 이게 아나토냐? 아니네. 아나토 혈문이라는 게 여기 하관 지역에 있는 시모노세키라 그러죠. 요 지역에 있는 그 해협인데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여기까지 왔답니다. 진짜로 배 타고 왔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혈문이라 그런답니다. 여기 해협을. 그리고 그날 강록으로 사자를 보내 황후에게 바로 나루를 출발해 혈문에서 만납시다라고 하였다. 자, 황제는 그러니까 천황이죠. 천황은 이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황후는 강록에 있다 이렇게 쭉 배 타고 오라 뭐 그런 말이겠죠, 그죠? 자, 여름 6월 신사삭 경인 10일에 천황이 풍포진 토유라누츠에 정박하였다. 또한 황후는 강록에서 출발하였다. 풍포진은 어딜까? 풍포진은 일단 여기랍니다. 여기 요 지역이 풍포진이고 황후는 이제 아무튼 여기 도착했다는 말이지. 황후는 여기서 이제 쭉 온답니다. 강록에서 온답니다. 저 황후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신공황후입니다. 신공황후. 추기용 부인과 뒤지지 않는 그 전설상 인물입니다. 이따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자, 정전문 누타노 미나토에 이르러 배 위에서 식사를 하였다. 이거는 황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전문이라는 게 여기거든요. 강록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쭉 온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근데 정전문이라는 게 아무튼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황후가 그랬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때 도미라는 게 고기 이름이죠. 도미가 배 곁에 많이 모였다. 황후가 술을 도미에게 부었더니 도미들이 취하여 떠올랐다. 이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많이 잡고 좋아하여 성왕이 내리신 물고기로다 라고 말하였다. 성왕이라는 성스러운 왕. 자, 이것이 그곳의 고기가 6월이 되면 항상 취한 것처럼 뜨는 연유이다. 가을삭 가을 7월 신의 삭 을묘 5일에 황후가 풍포진에 머물렀다. 이날 황후는 바닷속에서 여유주를 얻었다. 자, 비범하죠? 비범하지 않죠? 아, 비범하지 않죠, 그죠? 아, 미안합니다. 범상치 않죠. 비범하죠. 네. 비범하지 않죠는 뭘까? 자, 여기서 쭉 와가지고 어쨌건 황후도 홍포진 여기 이제 중해천왕이 있는 곳까지 왔답니다. 여기서 이제 여의주 또 그랬답니다. 자, 9월에 궁실을 혈문에 짓고 머물렀다. 이를 혈문 풍포궁 아나토노 토유라노미아라고 한다. 풍포궁 혈문 풍포궁은 여기라는데 일단 뭐 그 어디입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책에서 나와 있는 지명을 따라가는 가보면 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겠죠. 어딘가겠죠. 홍코지는 여긴데 왜 여기다 만들었을까? 아무튼 자, 8년입니다. 중해천왕 8년 봄성월 김효삭 이모 4일에 축자로 갔다. 축자라는 게 구주를 의미하죠. 네, 여기 구주를 의미하 요섬 큰 섬을 의미하죠. 그때 강현주 워카노 아가 타누시의 선조 웅악 와니는 천황의 거가가 왔다는 말을 듣고 미리 500개의 가지가 있는 현목 사카키를 뿌리째 뽑아 구심 코코노히로의 배의 고물에 세우고 구심의 고물에 세우고 구심이 뭐야? 구심이라는 게 길다 뭐 그런 말이구나. 심이 길이의 단위랍니다. 아무튼 구심의 배의 고물에 세우고 윗가지에는 백동경을 걸고 아래쪽에는 가운데가지에는 시박검을 걸고 아래까지에는 팔척경을 걸고서 주방에 사마 스하의 사바 포구의 마중나와 어염지를 바쳤다. 자, 주방이라는 곳은 여기랍니다. 주방이 여기랍니다. 왜 갑자기 일로 왔을까?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구주로 왔다, 축사로 왔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이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뭘 바쳤다 그런 게 난 좀 이상한데요. 주방이 이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아마 구주 쪽에 있는 지방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저는 일단 이 지역으로 찾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염지라는 거는 뭐 소금 나는 땅이겠죠. 물고기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땅이랍니다. 그리고 혈문에서 향진야 대제 무카츠노 노호 와타리에게 향진야 대제에 이르는 곳까지 동문 히무가 시노미토로 하고 명롱옥 대제 나고야 노호 와타리까지는 서문 니시노미토로 삼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몰리도 모토리시마 앞에도 아헤노시마를 경계로 어거 미하토를 삼고 시도 시바시마를 떼어내어 어변 미나헤로 하고 어변이라는 거는 뭐 땅이겠지 뭐 땅 바친다 그런 거겠지 뭐 역견해 사카미 노우미를 염지로 삼겠습니다. 염지라는 거는 뭐 소금 나는 땅이겠죠. 라고 주상하였다. 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지명들이 좀 나와요. 명롱옥 대제라는 게 나고야 여기 저기 어딥니까? 저기 요 지역에도 나고야라는 지명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나고야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명롱옥 대제 여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딨냐?
향진야 대제. 향진야 대제는 어딜까? 향진야 대제는 여기라네요. 아무튼 이게 정리하면은 그거 앞에 이제 앞에도 하고 멀리도 요 섬들이 의미한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 정리하면은 요 땅들을 바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으나 아무튼 요 땅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와서 항복했다 뭐 그런 말이겠죠. 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웅악이 해로를 안내해서 산록갑을 돌아 강포에 들어왔다. 산록갑이라는 거는 야마카노 사키라고 하고요. 요거는 요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을 이제 산록갑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등대가 있는 것 같고 강포 워카노우라에 들어왔다. 강포라는 거는 요 지역 요 지역을 이제 강포라고 한답니다. 요건 이제 웅습 쿠마소의 움직임이겠죠. 자, 수문 미나토에 도착하니 수문이라는 거는 여기 뭐 그 강 건너는 지점에 도착했다 뭐 그런 말이겠죠. 아마 여기서 강수문 같은 요런 걸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수문에 도착하니 배가 나아가지 않았다. 즉시 웅악에게 짐은 그대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마중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배가 나아가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었다. 웅악이 배가 나아가지 않는 까닭은 신의 죄가 아닙니다. 이 포구에 남녀 두 신이 계십니다. 남신을 대창주. 잠깐만요. 웅악이 뭐야? 잠시만요. 항복한 사람이 지금 웅악이야? 아, 죄송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그 웅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천황후 적대하고 있는 쿠마소가 아니고 요 지역이 아마 호족이었던 것 같네요. 호족인데 아마 황제를 맞아가지고 항복한 사람인 것 같네. 좀 죄송합니다. 좀 착각했습니다. 자, 웅악이 해로를 안내해서 살록갑을 돌아 강포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고지역 항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내해줘가지고 요 지역을 돌아가지고 요 지역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네요. 자, 배가 나가지 않는다. 자, 웅악이 배가 나가지 않는 까닭은 신의 죄가 아닙니다. 이 포구에 남녀 두 신이 계십니다. 남신을 대창주 오호쿠라누시라고 여신을 토브라원 슈브라히메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 신들의 뜻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천황은 즉시 기도하고 선장인 외국의 토전 사람인 우다 사람인 요거는 이제 야마토 지역의 지명입니다. 이하언 이가히코를 축하후리로 삼아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축이라는 거는 뭐 제사 지내는 뭐 그런 직책 같은 거겠죠. 죄주 뭐 그런 거겠지. 자, 그랬더니 배가 나아갔다. 황후는 다른 배를 타고 동해 쿠키노미로부터 들어왔지만 조수가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웅악이 다시 돌아와서 동해에서 황후를 맞이하였다. 동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황제는 욜로 갔고요. 천황은 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해라는 건 요쪽에 있는 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지명이 달라진 것 같죠. 옛날하고 옛날에는 아마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형이 요렇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건 다 인위적인 지형 같고 아마 황후는 요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천황은 요쪽으로 가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그때 웅악이 다시 돌아와서 동해에서 황후를 맞이했다. 그는 배가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급히 어소와 조지를 만들어 이거는 뭐 기구 같은 거겠지 뭐 물고기와 새를 모두 보았다. 황후는 물고기와 새가 노는 것을 보고 빡친 마음을 풀었다. 빡쳤나? 아, 나가지 않아서 배가. 자, 조수가 찾아 강진 오카노츠에 정박하였다. 강진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났다 그러니까 대충 뭐 어딘가 아니겠어요, 그죠? 자, 축자에 이도 현주 이토노 아가타누시의 선조인 50적수 이토테는 천황이 행차한다는 것을 듣고 500개의 가지가 있는 현목을 뽑아서 배의 고물 부분에 세우고 윗가지에는 8척의 옥을 걸고 가운데가지에는 백동경을 걸고 아래가지에는 시박검을 걸고서 혈문에 인도에서 맞이하여 바쳤다. 여기서
이도 현주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죠. 요 책이 만들어질 때 이제 이도현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 여기서 이도라는 게 아마도 그 여기서 추측하기에는 삼국지에 보면은 삼국지 위지의 동의전에 보면 그 이도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게 대충 이제 어디고 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요건 이소국이라도 있지만 같은 겁니다. 요 지역일 것이 추측을 하는데, 일단 자세한 얘기는 이따 다시 하고요. 아마 그 요 지역의 토다, 요 지역의 이제 지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도라는 거는 여기 하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섬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제 섬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옛날엔 섬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황제하고는 또 그가 천황하고는 또 여기 있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제 뭐 그 이걸 항복했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네. 자, 인도에서 맞이하여 바쳤다. 그리고 신이 감히 이 물건을 헌상하는 까닭은 천황이 팔척옥에 굽은 것과 같이 구석구석까지 천하를 다스리시고 또 백동경과 같이 분명히 산천 해원을 둘러보시며 시박검을 들고서 천하를 평정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여기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 쪽에서 줄을 많이 붙여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비취가 여기서 되게 많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그게 되게 제한적으로 만난대요. 엄청 조금 나고. 근데 한반도 남쪽 이제 가야 유적지나 그런 데에서 백제에서 비취가 많이 발견된다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 일본하고 옛날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뭔가 교류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게 일본 쪽에서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온 건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그게 전래돼 가지고 기술이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그게 있는 건지는 아직 좀 논란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은 직접 그 각주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해천왕 쪽에 각주 61번이네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아뢰었다. 천황은 50적수를 칭찬하고 이소시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이 50적수의 본토를 이소국, 이소노쿠니라고 하였다. 지금 이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변한 것이다. 여기서 이소국이라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아까 이도를 의미하는데, 그 요 섬이 요 지역이 되게 재밌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삼국지 위지에 보면 이도국이라는 게 나와요. 삼국지 위지의 외인전에 보면 이도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동의전에 이제 외인조에 보면은 이게 이도국이 나오는데 저도 읽은 적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게 대략 이제 여기라고 하고 대충 이제 여기가 위치라고 하고, 그런데 삼국지에 보면은 중해 천왕이나 신공항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야마토 정권 이야기도 물론 전혀 나오지 않죠, 그죠? 전혀 나오지 않고 이제 요 지역에 그냥 비미호라는 왕이 있어서 여왕이 있어서 이제 요 지역에 있는 10개나 뭐 2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을 통솔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왕이 다스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기상 아마도 일본 서기에서 비미호를 숨기려고, 왜냐하면 야마토 정권이 킹왕짱이어야 되니까, 대화 정권이 킹왕짱이 되니까 구주의 독자 정권이 있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거겠죠 아마 숨기려고 일부러 신공항우를 등장시켜서 요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있다 보면은 중에 천황이 죽은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황제 천황을 참칭해서 그 신라로 공격을 가게 했느냐 라고 좀 의문이 드네요. 아무튼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 위지에 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도국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돌아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해 21일에 나노 아가타에 이르러 강일궁 가시 히노미야에 머물렀다. 나현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자, 나현이 여기고요. 강일궁은 요 북쪽이랍니다. 어딘가 있었겠죠. 지금의 복강입니다. 복강. 후쿠오카. 자, 가을 9월 을해삭 기묘 5일에 군신에게 여러 신하들에게 웅습을 토벌하는 것을 의논하도록 했다. 이때 신이, 그러니까
하느님 뭐 그런 거 하느님이 황후에게 집힌다는 건 뭐 신이 내렸다 그런 말이겠죠. 천황은 어찌 웅습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십니까? 그곳은 힘없고 쓸모없는 나라입니다. 어찌 군대를 일으켜 칠만하겠습니까? 이 나라보다 더욱 보물이 많은 나라가 있으니 비유하면 처녀의 눈썹과 같고 나루의 건너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눈부신 금과 은 비단이 그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저금 신라국이란 말이 나오죠. 타쿠 부스 마시라 키노 쿠니라고 합니다. 만일 내게 제사를 잘 지낸다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 나라가 반드시 스스로 항복해 올 것이고 또 웅습도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천황의 배라는 것은 뭐 쉽새끼 할 때 그 쉽이겠죠. 네, 쉽일 겁니다. 자, 배와 혈문 직천립 아나토노 아타히호 무타치가 바친 수전이란 게 뭔지 모르겠네. 물숫자에 받친 자인데 이름하여 대전, 오호타 등의 물건을 바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의천왕이 일단 일본 서기 안에서 고주에 온 목적이 뭐였죠? 그 남쪽에 있는 웅습을 치려고 온 거였잖아요. 근데 웅습 친다는 얘기에서 갑자기 신이 들어가지고 신공황후한테 이제 신이 들어가지고 그 내려가지고 웅습을 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는 제사나 잘 지내고 하면은 내가 이제 웅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신라를 먹게 줄게 라고 이제 갑자기 막 얘기를 해온 거지. 희한하죠, 그죠? 나도 희한하네. 나도 믿을 수가 없네. 천황이 신의 말을 듣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 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중에 천황이라고 뭐 다를 바가 있어요? 문득 높은 산에 올라 멀리 대해를 바라보았으나 넓고 멀기만 할 뿐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큰 바다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신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면은 중에 천황이 600만 무제 사나이겠지. 이에 천황이 신에게 제가 두루 살펴보았으나 바다만 있고 나라는 없습니다. 어찌 텅 빈 곳에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길래 헛되이 저를 유혹하시는 겁니까? 또한 우리 황실에 여러 천황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어찌 제사를 올리지 않은 신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때 신이 다시 황후에게 짚혀서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를 엎드려 보듯이 내가 본 나라인데 어찌 없다고 하며 내 말을 비방합니까? 왕이여, 그렇게 말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니 너는 그날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지금 황후가 비로소 태기가 있으니 그 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천황은 여전히 믿지 않고 웅습을 무리하게 공격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자, 결국에는 그 신의 말을 믿지 않고 중에 천황이 이제 웅습을 공격했다는데 공격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와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돌아왔대요. 그냥 치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특이한 게 이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바로 보면 바로 다음 문장까지만 읽어볼게요. 9년입니다. 9년 봄 2월 계묘삭 정미 5일에 천황이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다음날 죽었다. 다음날 죽었어. 어떤 책에서는 이제 천황이 웅습을 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자, 이에 황후와 대신 문의 숭례는 천황의 죽음을 감추고 천하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좀 얘기를 해보면 요 부분이 난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서기의 기록들은요 앞에 경행천황하고 성무천황까지의 일본서기 기록은 항상 이겼어요. 천황이 항상 이겼습니다. 거의 항상 거의 문제없이 이겼어요. 딱 하나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진 게 딱 하나인데 그게 이제 그 어딥니까? 신무천황 할 때 신무천황이 구주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에요? 처음에 이제 야마토 지역 내량 지역으로 대화 지역으로 들어갈 때 요 지역으로 처음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전투에 져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가서 이제 신한테 제사 지내고 하면서 겨우겨우 들어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되게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이제 신한테 제사 지냈다는 것처럼 1일 연속국 결만처럼 척수도 주고 그 다음에 뭐도 주고 그 골수도 주고 아무튼 너는 내 골수처럼 이제 골수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끝이 난단 말이지. 제사를 잘 지냈으니까 너는 이 사람은 전쟁에 이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마무리된단 말이지. 근데 신무천황 이후로는 특별하게 이런 얘기가 없어요.
막 전쟁에서 지거나 그런 얘기도 거의 없고, 그죠? 일본 무전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바로 전에 나왔던 경인천왕에 있는 일본 무전 같은 사람은 그 구주도 무리 없이 정벌하고 오고 16살에, 그리고 동국, 예, 요 지역도 하이 사람들도 막 그 정복하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믿을 수 없지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해천왕기에서 보면은 중해천왕이 이제 웅습을 치는데 뭐 북구주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그 남쪽으로 가지는 못했네. 그것도 그리고 치다가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얘기도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신공황후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 신이 있죠. 신이 들어가지고, 신이 내려가지고 그 뭐예요, 원래 신라를 치라고 했는데 그 자기 말 잘 듣고 제사나 지내고 신라나 치고 웅습은 그덜 떠보지 말라 그랬었었는데, 이제 중해천왕이 이제 웅습을 치다가 죽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공황후가 죽은 뒤에는 그 죽음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이제 천왕을 참칭하고, 그리고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신라왕의 힘줄을 뽑는단 말이죠. 희한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전개하고 되게 상반되는 이야기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난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갑자기 왜 신라가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신라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보물이 많고 막 금은도 많고 막 뭐도 많고 뭐 여자의 눈썹 같고 막 그런 얘기 갑자기 왜 나오느냐. 처음에 이제 신대상인가 신대상인지 싶습니다. 신대상에서 오면은 소자노전이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신라 땅을 보고, 한반도를 보고는 저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기 좋은 일본 땅에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일본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의 뱀도 죽이고 그다음 초치검도 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일본 서기 순놈들이 신라에 대해서 되게 열등의식이 많았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열등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신공황후, 그러니까 중해천왕하고 신공황후 이제 바뀔 즈음에서 갑자기 또 신라가 등장해가지고, 신라가 이제 공격해야 될 대상이고 금은이 넘치고 좋은 나라다, 엄청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꼭꼭꼭 쳐죽여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생긴 일종의 신라에 대한 열등의식 같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제 요 책이 만들어진 시기는, 일본책이 만들어진 건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의 일이고 700년쯤의 일이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 일본 입장에서는 백제를 결국에는 도와서 이제 백제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아마 그런 의식도 있었을 거고, 왜냐면 백제계인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당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신라가 이겨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해버렸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보고 드는 열등감이나 아니면 막 그 마음속에 왜 그런 역 같음 있잖아요. 사촌이 땅산 배 아픈 것처럼, 친구가 로또 되면은 기분 좋같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나중에 신공황후기를 보면 알겠지만 신공황후기에도 보면은 신라가 되게 보면 엄청 처절하게 깨지는 걸로 나오거든, 신공황후한테. 그것도 그거 연결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지만, 그죠? 적어도 이제 그 이야기 속에 그때 요 일본 서기를 썼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쨌건 들어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신라를 치는데 방해가 됐던 중해천왕은 그 누굽니까? 그 웅습을 치다가 죽었답니다. 레파토리 아닙니까? 갑자기 화살에 맞아 죽었다. 방통이, 아니면은 뭐 이휘소 박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뭐 자, 아무튼 죽었답니다. 이에 황후가 대신 황후와 문해숙례는 천황의 죽음을 감추고 천하에 알리지 않았다.
황후가 대신 및 중신 오적 진년 나카토 미노 이카츠노 무라지 대삼륜 대우주군 오호 미와노 오호토 모누 시 노키미 물부담 사련 모노노베 노이쿠 히노 무라지 대반 무이련 오호토모노 타케모츠노 무라지에게 지금 천황이 죽었다는 천황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만일 백성들이 알면 이를 기열리한 자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리고 사인의 대부에게 네 사람의 대부에게 명하여 백관들을 거느리고 궁중을 지키겠으며 몰래 천황의 시신을 거두어 문의 숙리에게 해로를 통해 혈문으로 옮기도록 했다. 그리고 풍포공에 빈소를 차리고 무화 빈념 호나시 아가리를 하였다. 무화 빈념이라는 거는 뭐 장례 풍습 같은 건가? 아, 요거는 이제 빈소에다가 불을 안 켜는 거를 무화 빈념이라 그런다네요. 빌념할 때 불을 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황제가 죽었다는 천황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다는 것 같네. 자, 갑자 22일에 대신 문의 숙례는 혈문에서 돌아와 황후에게 보고했다. 9년 이 해에는 신라정벌 때문에 천황을 장사 지낼 수 없었다. 요게 이제 요까지가 일본서기 권 8입니다. 권 8. 꼭 드라마처럼 그죠? 일일 드라마처럼 딱 이제 신라정벌 때문에 장사 지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걸 들은 시민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신민들은 이제 드디어 일본이 위대하신 일본 제국이 신라를 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중해천왕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해천왕기에 나오는 요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야마토 대화 정권이 이제 구주로 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 믿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신라정벌이 갑자기 튀나오는 거는 역시 이제 신라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적대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죠. 그리고 갑자기 신공황후가 등장한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 실제로 있었던 이제 비미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비미호 그 어디 삼국지 위지에 나오는 그 비미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신공황후로 비미호를 날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잠깐만요. 중해천왕이 일단 기년이 어떠냐면은 제위가 92년부터 200년입니다. 192년부터 200년 벌써 여기까지였구나. 192년에서 200년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주아이 텐노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때면 190에서 200년 정도면은 이제 삼국이 거의 완전히 이제 제자리를 잡아갈 때쯤이고 그죠. 아직 항구년은 완전하게 밀어내지 못했을 때고 쥐패고 막 그럴 때는 있었지만 아무튼 완전하게 밀어내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때 정세라면 아마 신라가 여기 있었을 거고죠. 신라가 여기 짱박혀 있었을 것이고 여기 가야가 가야가 이제 살아 있을 거고 그다음 백제도 살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요 지역 구주 지역에는 아마 이제 가야 쪽하고 백제 쪽 아마 가야 쪽이겠죠, 그죠? 그 요 세력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 있는 뭐 소국까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소국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영향을 많이 받고 교류가 많이 있었던 이제 일본 소국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삼국시대 그 중국의 삼국시대가 말기가 대략 한 230~40년쯤 되잖아요. 250년쯤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비미호도 그 기록에 남아있는 비미호도 아마 이때쯤 사람일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충 연도는 비미호가 신공항후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충 연도는 이제 좀 비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뭐 일단은 뭐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이제 신공항후 할 때 그건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아마 대충 이제 시대 배경이 이제 그때까지 내려왔다
200년까지 내려왔다. 드디어 이제 3세기로 진입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아시고 요거를 들으시면은 아마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이 몇 년이다 몇 년이다 그런 얘기를 안 한 거는, 특별하게 안 한 거는 그게 별로 의미도 없을 뿐더러 책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안 읽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기년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읽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은 중해 천왕 읽었습니다. 중해 천왕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권은요, 다음 권구는 신공황후입니다. 신공황후.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